예,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를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2015년도 우리가 유통관리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유통관리사 그 자체가 옛날에 이제 판매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기출 문제가 이제 나오고 난이도가 예전에 이제 판매사에서 시작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그 유통관리사 자체가 좀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 기출 문제는 다 우리가 먼저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 예상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유통관리사는 1급, 그 다음에 2급, 3급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3급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합격률을 본다면 자, 1급은 우리가 한 3% 되고요.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5%. 그 다음에 3급은 35% 정도 됩니다. 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2급에 초점을 둬서 강의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2급에 맞춰서 이제 갈 건데요. 책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2급이라는 과 1급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유통관리사 2급에 그 자격시험 안내부터 해드리면요. 주관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시행처가 대한상공회의소고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주관은 대한상공회의소고 나중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요. 응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은 우리가 오지선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지선다라는 자체가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가 1번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틀리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자격증 시험은요, 옳은 거를 골라라는 게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해 옳은 거를 골라라가 나오는 것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골라라가 좀 약간 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객관식에 대한 것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자체의 지문이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자격증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이제 교수분들이거든요. 다 이제 그 계통에 이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으로 SSM에 대한 기업 슈퍼마켓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유통에 대해서 SSM에 대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우리가 그 입지 유형에 따라서 소비자 재방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해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유통도 관리사도 제 강의를 하면서 학교 강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러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따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시험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한다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들어가지만 자, 어떻습니까? 항상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자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틀린 거를 골라라. 그래서 이 옳은 게 좀 더 난이도가 높고 틀린 게 낫다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접근에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지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사지선다였다가 오지선다로 바뀐 건요, 이 자격증 시험이, 저도 이제 이 유통관리사 말고도 이제 물류관리사도 강의를 하고, 다른 자격증도 강의하고, 공무원도 강의를 하지만,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일단 쭉 볼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강의가 저 나름대로에 대한 강의에 대한 게 있지만 이 책도 이제 제가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제가 밑줄 치십시오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딱딱딱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시험 시간은 이제 필기 시험이 입시 시간이 이제 시험 시작 시간이 우리가 이제 2급을 지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급은 보통 9시서부터 시작해서 9시에 이제 이 입시 시간이고 9시 15분서부터 10시 55분 10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봅니다. 자, 항상 시험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자체를 조금 빨리 푸시게 되면 이제 통과시키고 나중에 가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가산 점수라는 건 책에서 한번 보시고요. 합격 기준은 항상 매 과목에 100점입니다. 자, 과목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매 과목에 다 100점이고 만점이 이제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과락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60점 평균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이렇게 적어놨죠. 1급은 이제 유통업체에 대한 우리가 경영자, 지점망 이렇게 해서 1급이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2급이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거의 많이 보시는 유통업체의 매장, 주임이나 아니면 감독자, 실장, 과장급으로 일선 관리 업무 담당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은 어떻습니까? 거의 보진 않습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반 판매원으로 고객 응대 업무 담당인데, 이건 응시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보시는 게 이제 2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오시면 되는데요. 자, 내용이 이제 뭐 유망 지출이나 뭐 유통관리사 향후 전망을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한번 좀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2급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 출제 난이도랑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2급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돼요. 과목에 대한 게 지금 4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4과목이. 그래서 제1과목은 우리가 처음 오늘 배우실 거죠. 지금 유통물류 우리가 일반 관리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통에 대한 유통관리사와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겠죠. 유통에 대한과 물류의 일반관리론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과목. 자, 제2과목은 자, 상권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자체가 유통과 물류의 일반 관리를 본다면 다음은 이제 상권 분석을 보는 거죠. 상권 분석을 봐서 상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제3과목은 자, 제3과목은 이제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 자,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이제 경영학이죠. 마케팅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마케팅도 들어가고 상권 분석은 이제 입지 파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지선다나 시험 문제가 유형이 좀 쉬웠을 때는 어떤 경영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요즘은 또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물어봅니다. 상권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과목은 마지막이죠. 항상 이제 우리가 유통 정보가 있습니다. 유통 정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문항수는 요 제1과목이 우리가 25문제가 나오고 이 한 문제에 4점을 배점해서 우리가 10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은 20문제면서 5문제.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은 25문제면서 우리가 4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20문제에다가 5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가 중요하냐면 어떻습니까? 문제 배수가 많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5점에 대한 것이 배정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상권 분석하고 유통 정보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우리가 이 득점을 좀 올릴 수 있는 배점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요, 총 합계는 이제 90문항이 돼요. 총 문항이. 그래서 총 합계가 이제 90문항이다. 90문항이 되고, 아까 책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평균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가 있다라는 자체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배점이 많은 5점에 있는 상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통 정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라는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상권 분석하고 유통 정보에 좀 맞춰서 공부를 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목을 한번 위주로 가볼게요. 자, 첫째 가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유통물류 일반 관리로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늘 배우실 게 유통의 이해입니다. 유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제 유통이라는 건 어떤 건지를 이제 살펴보겠고요. 자, 유통에는 경영 전략이 있을 겁니다. 유통 경영 전략.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통, 경영 관리. 그 다음, 물류. 항상 유통과 물류는 이제 같이 일반 관리론이니까 같이 가야 돼요. 유통에 대한 경영 관리와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경영 관리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 관리로서 이론을 보는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제 강의 수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은 제 논문도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논문을 박사학위에 썼지만 또 학계 논문도 제가 많이 발표한 게 거의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5점에 대한 배점이 제가 자신 있는 게 또 상권 분석하고 그다음 정보 쪽에서 유통 정보에 대한 것도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류 쪽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은 일단은 유통에 대한 상권 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기업은행하고 이제 우리가 연결이 돼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권을 조사하는 자체가 유통에서 이제 상권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소매 입지를 가서 우리가 입지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거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점포 개점, 점포를 이제 개점하는, 오픈하는 전략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파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이죠.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이제 경영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마케팅 자체가 이제 마케팅 하나하나를 이제 본다면 유통 마케팅 자체에 우리가 전략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통 정보 관리. 유통 정보 관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케팅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마케팅 조사죠.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조사와 평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케팅 파트는 이제 경영학에서도 있고요. 여러 학문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를 마케팅 원론을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점운영제에서 또 마케팅 원론을 또 운영교수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 4과목은 유통정보입니다. 먼저 유통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그래서 유통정보의 이해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식경영이죠. 항상.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이제 지식경영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요 유통정보기술입니다. 유통정보기술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통정보의 활용입니다. 유통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유통정보에 대한 활용이다. 이렇게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때요? 전자상거래죠. 네, 전자상거래를 가지고 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반적인 거를 지금 여기 강의도 안 들은 상태에서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에 가시면은 우리가 12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통에 대한 이해, 제1과목 유통에 대한, 우리가 이 유통물류 관리에서 유통에 대한 이해 쪽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01 우리가 유통관리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유통의 개념과 기능,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그 유통이라는 자체가 뭐 막힘이 없이 흘러서 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솔직히 이제 유통산업의 이해 쪽 파트에서는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겠지만은 그냥 이해,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그 나갈 수 있는 그 전체 유통 경로 같은 이런 전반적인 틀을 여기서 그냥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 공부를 하시려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자,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일치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 서비스 같은 재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또 소비자한테 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만, 유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일치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치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통에 대한 개념을 보기 전에 자, 이렇게 봅니다. 항상 유통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통의 경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산자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조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도매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유통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유통 경로. 유통 경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지만 중간상이, 도매상과 소매상이 중간상이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시는데요.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유통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통관리사를 공부하시려고 이제 자격증 따려는 뭐 대학생, 학생분도 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옥돔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옥돔을 제가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해서 지금 저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이제 A 지역에 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그 가정이 이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옥돔을 판매하는 사람이 뭐 유재석이다. 같은 석사 돌림이니까 저는 송우석이죠. 자, 그러면 어떻죠?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생산자가 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상이 이제 이 도매상과 소매상은 뭐 굳이 우리가 맞춰본다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겠죠.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에 생선 가게가 있죠. 생선 가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오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있는 그 경로가 일치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일치시키는 게 유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이 다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유통에서. 그래서 그 생산자와 나는 인격이 틀릴 것이다. 자, 어떻다? 그러면 일치하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불일치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불일치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본다면 아, 그거는 사회적 불일치다. 이렇게 이제 학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치시키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유통용로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이전이 되겠고요. 상품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시점도 틀릴 거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한 건 2015년 1월 10일 날 주문을 했다. 근데 내가 받는 날짜는 2015년 1월 15일 날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가 시간적인 게 틀리죠. 시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불일치를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 불일치가 아니라 자, 이거는 시간적 불일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적 불일치.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불일치하니까 그걸 일치시킬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유통에 대한 거를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소도 틀릴 거예요. 제주도 옥돔이 이제 유명한 데가 이제 성산포죠. 성산포에서 보낸다. 그러면 장소가 나는 서울인데 청산포다. 그럼 장소가 나는 지금 서울인데 서울 A지역의 아파트에 있는데 틀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장소적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불일치구나. 그럼 일치를 시켜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일치에 대한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시간적 불일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거 어떻습니까? 그 장소적 불일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치시킨 걸 일치시키는 게 하나의 유통 경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 불일치라는 자체를 상적 유통이라고 하죠. 상적 유통. 보통 이제 상류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물적인 거죠.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물적 유통. 그래서 물류 이제 상류, 물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보험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송기간도 필요하죠. 운송기간.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간.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전반적인 걸 유통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통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를 이제 봅니다. 출제 빈도가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이에요. 출제 난이도가 자, 가장 높은 것이 최종에 대한 소비자 쪽이 가장 높아요. 중간상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 이제 많이 흐른다라는 자체를 출제 빈도가 높은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은 이쪽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들을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 4과목이다라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시고 요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씩 들어오니까 일단 요건 내용은 지우고요. 이제 새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우리가 제목 위주로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유통에 대한 우리가 자, 유통, 자, 01 유통 관리를 배우고 계시죠. 자, 제1절입니다. 제1절에 유통산업의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유통의 개념과 기능. 유통의 개념과 기능이다. 개념은 어떤 게 있고 기능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통에 대한 의의는 그냥 우리가 밑줄 치는 걸로 갈게요. 유통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기억에 막힘이 없이 흘러서 통합 또는 합해나 물류 따위가 생산에 널리 통하여 쓰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서부터 소비자에까지 이전하는 현상 또는 이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유통은 어때요? 이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어떤 우리가 이 상품이라는 자체와 서비스를 그 사회적 이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이제 전반적인 것을 말하죠. 상품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 이 상품은 재화고요. 이 서비스는 용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강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정보를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의는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제 나온다면, 동그라미 2번에 유통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유통의 역할. 그래서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사회적, 시간적, 장소적 불일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통을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생산과 소비사에 발생하는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아까 인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기업본에 보시면 사회적 불일치에 대한 극복을 해야겠죠. 극복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유재석,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파트, A지역의 아파트다. 그럼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인격이 틀려요. 인격자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회적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은 생산과 소비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간격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소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기억이고요. 니온에 보시면 장소적 불일치입니다. 생산과 소비는요, 우리가 제주도의 성산포와 A지역의 제 아파트는 지역이 틀려요. 그러면 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는 상품이 생산되는 생산자와 소비자한테는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분리되겠죠. 그러면 적절한 수송 등의 유통활동을 통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장소적인 차이를 해소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럼 장소적 불일치를 또 극복하는 게 하나의 유통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지금 역할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간적 불일치. 그래서 2015년 1월 10일 날 주문을 했지만 내가 직접 받는 것은 2015년 1월 15일이다. 그럼 시간적인 불일치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이제 유통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 사이에 시간적인 분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생산된 재화의 적절한 보관 등을 통하여 시간적인 차이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사회적 불일치의 극복,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의 극복,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의 극복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오지선다니까 이걸 이게 5개를 놓고 이 지금 중 이게 어떤 역할이 아닌 거는 그래서 어떤 걸 극복하는 것이냐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회적이니까 그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제 빈도는 높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쪽 파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단은 이 첫 번째가 이제 유통의 개념이었습니다. 유통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항상 제목을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유통산업과 유통경로예요. 자,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통산업과 유통경로. 자, 그냥 유통산업은 지금 보셨던 도매상, 소매상, 물적 유통기관 등과 같이 유통기능을 수행 지원하는 유통기구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유통산업은 서비스업이 하나로 분류되어 제3차 산업에 속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생산,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가 유통경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험기간이 있겠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수단이 있겠고 또 돈을 갖다가 이제 이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장을 융통할 수 있는 또 기간도 있을 거고, 유통 산업은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은 뭐,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좀 전에 제가 유통경로 관리는 이 제조업자가 생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경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에 이루어지는 어떤 수직적 연계를 설계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때 이제 유통 경로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로 하나로 인식된다. 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믹스라는 자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유통 물류 일반적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통 경로라는 자체를 자, 이쪽으로 한번 오도록 하죠. 자, 마케팅에서는 포피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케팅 요소. 마케팅에 대한 요소는요. 자, 포피 믹스. 네 가지를 이제 혼합하는데 다 P가 들어가요. 그래서 상품, 프로덕트. 자, 제품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차별화시켜서 만들겠다. 자, 옥돔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옥돔을 생산하는 자체가 제주도이지만 제주도도 그만큼 또 경쟁이 틀릴 거 아닙니다. 그 옥돔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상품을 다른 데와 차별화시키겠다. 이런 상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이제 하나의 상품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에서 고가로 할지 아니면 저가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프라이스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진은 프로모션이에요. 자, 프로모션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판매 촉진을 얘기합니다. 자,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광고도 들어가겠죠. 광고도.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판매 촉진에 대해서 이제 보고요. 자, 지금 유통 경로라고 했습니다. 자, 유통 경로라는 자체가 마케팅에 대해서 플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경로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장소. 하나, 플레이스라는 거죠. 자, 플레이스는 장소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통에서 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장소라는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또 유통 경로 자체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유통에 대해서 이 장소라는 자체, 유통 경로가 이제 중요하다는 자체에 이 마케팅 믹스의 네 번째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통 경로의 중요성에 뒤에서 이제 학습에 나오겠지만 이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탄력적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볼까요? 그러면 자,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니은번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자가 입장에서 유통 경로 관리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때 유통 경로에는 포피 믹스, 제품, 상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플레이스라는 이 장소라는 이 어떻습니까? 유통 경로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디귿번의 유통 경로는 자,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이에 참여하는 일체의 상호 의존적인 조직으로 표적 시장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적절한 수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효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어떻습니까? 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인지 학문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출출해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라면을 사 먹고 싶은데 그걸 어디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지금 안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소매상이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 편의점인데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만두 어느 누구나 언제나 생산해서 이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효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통 경로의 전략적 중요성. 자, 이 다른 마케팅 믹스보다 낮은 유연성, 그죠? 유연성이 좀 낮고요. 제가 아까 비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결정되면 다른 유통 경로의 전환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탄력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통경로는 플레이스잖아요. 장소입니다.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 결정 관리는 신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통에 대한 기능 들어갈게요. 그래서 유통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통에 대한 기능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기능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적 유통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유통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거래 유통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하고요. 지각 조정 기능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기능, 수량적 조정 기능, 품질적 조정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류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류죠. 두 번째는 물적 유통 기능입니다. 자, 물적 유통 기능. 그래서 물적 유통 기능은 장소적인 조정 기능, 또 수송, 운송 기능과 어떻습니까? 이 장소적인 수송, 운송은 이제 장소적인 거가 바뀌니까 운송에 대해서, 시간적이라는 건 이제 보관 기능이나 물건을 내릴 때 올릴 때 이제 하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 관리론에는 이제 우리가 보관 하역론이 따로 또 있습니다. 또 장소적 조정 기능, 화물 운송론도 또 있어요. 자꾸 제가 물류 관리론과 또 연결시키는 게 유통과 물류 또 관련이 되고요. 또 유통관리사를 또 취득하시게 되면 또 물류관리사 또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또 물류관리사 또 자격증도 좋은 자격증이니까 여러분이 또 취득하시면 제가 또 물류관리사 또 강의를 하니까 많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포장 기능, 유통 가공 기능, 물류 정보 기능 포함해서 물적 유통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 조성 기능이다. 자,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표준화, 등급화 기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이죠.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자, 위험부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 이제 좀 학문적인 접근이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화재 보험에 이제 여러 가지 보험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품을 운송하다 보면 파손되거나 도난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이제 비용을 제공했지만, 보험료를 냈지만 나중에 보험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정보 기능, 그 다음에 교환 조성 기능을 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4번은 그냥 유통기능의 담당자. 유통기능의 담당자라는 것은,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제조업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도매업자가 있어요. 도매상, 노량진 수산시장, 제조업자와 소매사 사이에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자나 소매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 운송기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송기간은 제조업자, 도매업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소매업자 사이의 공간적인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송로에 따라 운송을 주로 우리가 담당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운송이라는 자체는 중요한 단어가 공간적인 차이죠. 공간적 차이. 그래서 이 운송이라는 자체는 시간보다는 이 공간적에 더 치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업자가 있고 창고업자라는 게 있어요. 창고업자는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것보다 이 제조업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라고 아까 있었죠. 그래서 시간적 불일치를 갖고 따져서 창고업자는, 즉 생산과 소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불일치, 시간적 불일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창고업자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이냐 아니면 이 시간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화를 최종 소비자 소비할까지 보관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죠. 자금의 융통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여하는 유통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보험기관, 보험업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위험에 대한 부담.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업자는 재화나 이 재화가 이제 화재나, 또 우리가 트럭을 가는데 이제 또 어떻습니까? 또 불이 나서 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도난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안전한 유통 업무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기능의 담당자는 뭐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박스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그 내용도 뭐 중간상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공부를 하실 거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유통의 산업의 이해로서 우리가 유통관리에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상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제목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중간상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중간상이 있겠죠. 말 그대로 중간상은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또는 산업체 구매자 간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상인 중간상은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다시 소비자한테 중간상으로 이들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갖겠죠. 그래서 상인 중개상, 중간상.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죠. 대리상은 이제 이들은 구매 및 판매 활동의 거래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죠. 자, 여기서 소유권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좀 여기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상은 이제 소유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매상이 있었죠. 도매상은 대량의 제품을 어때요? 이 제조업자한테 받아서 이 대량의 제품을 소매상이나 산업체 사용자 또는 기관 구매자들에게 대상으로 재판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얘도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소매상이죠. 도매상, 소매상. 자, 소매상은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중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상, 얘도 하나의 중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간이라고 하죠. 거간. 자, 거간은 이제 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중개 역할이다.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간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옛날에 썼었죠. 중개 역할을 한다. 중개 역할을 해서 소유권을 이것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갖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대리점은 이제 독립적인 중간상으로서 어때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활동 기능만 수행하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죠.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는다. 판매 대리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자가 있죠. 유통업자. 그래서 유통업자는 도매 중간상으로서 제조기업이 강력한 촉진 지원을 해주는 선택적 또는 전속적인 유통업자다. 선택적이나 전통적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단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매상이라는 게 있죠. 중매상은 제조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중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조성 대리점. 그냥 여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뭐 얘네들은 이제 구매나 판매 활동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기능보다는 유통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보조 기능이다. 보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했던 건 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냐면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대리죠. 이 대리라는 게 들어가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간이라는 게 있었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대리상과 거간이라는 것이 뒤에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거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출제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용은 지웠지만
유통물류 관리, 그 다음에 유통물류에 대한 일반 관리,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그 다음에 유통 정보 했는데 지금 유통물류 일반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유통 정보는 5문제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체크했던 여기서 이제 중요도가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 다시 그 12페이지를 가시면 유통의 역할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회적 불일치, 인격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장소적 불일치만 좀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출제원에다 문제를 낸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걸 이제 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자체가 유통의 기능이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가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창고, 운송, 금융, 보험자, 각각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중간상의 유형이 있지만 대리가 붙으면 소유권을 인정 안 한다. 거가는 인정 안 한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첫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좀 더 다음 강의서부터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